청약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크래프톤의 가치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변수죠. 크래프톤이 드디어 오늘 청약을 실시합니다. 크래프톤 청약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크래프톤의 고평가 논란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때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투자할 만하다. 따당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수익은 안겨주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사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크래프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 증권사나 언론사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은 패스한다. 이건 너무 고평가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래프톤 과연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크래프톤의 공모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사에서는 크래프톤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크래프톤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한 곳이 메리츠 증권과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가로 열고 나와 있는 숫자는 해당 리포트를 제출한 날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증권사 모두 순이익에다가 PR을 곱하는 방식으로 목표가를 산출을 했습니다. 먼저 메리츠 증권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크래프톤의 예상 순이익을 9,205억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PR은 26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가는 72만 원입니다. 과연 이 목표가를 산출한 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P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게임 업체의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순위, 이건 어떻게 나왔느냐? 하반기에 크래프톤의 기대작으로 불리는 신작이 있습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입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보다 한 차원 더 그래픽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업그레이드된 신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리니지다라고 한다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리니지2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매출 반영분을 올해 6천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애드가 되면서 2020년 크래프톤의 순이익은 한 5,500억 수준인데 거의 한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목표가 산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에서 크래프톤의 목표가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해당 시나리오로 갔을 때 크래프톤의 가치가 얼마로 산출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가와 비교하면은 몇 퍼센트 할인됐다, 몇 퍼센트 할증됐다. 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목표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의 2021년 예상 순이익을 6,52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메리츠 증권과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목표가를 산출하니까 46만 원,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이 나왔죠. 자, PR 같은 경우에는 일단 NC소프트, 넷마블 평균을 적용을 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트 실적이 거의 반영이 안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뉴스테이트가 정식 런칭이 되면서 이때부터 매출이 발생한다 라고 밝혔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지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는 12월 달일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 부분에 있어서 2021년 예상 순이익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뉴스테이트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2021년 예상 순이익을 1조 1,106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PR은 약 26배. 그래서 목표 주가는 62만 6천 원. 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PR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 즉 국내의 메이저 게임사 평균을 적용을 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트, 이 부분 실적을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일단 중국 쪽 배틀그라운드 매출액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배틀그라운드 일평균 매출의 2배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죠. 근데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이 직접 퍼블리셔를 담당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호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여기를 대상으로만 매출액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작, 더 칼리토스 프로토콜이라고 2022년에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 2, 3개월간 450만 장 정도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2022년 순이익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더 칼리토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만큼의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크래프톤의 가치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 변수죠. PER 그리고 예상 실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PER이 과연 적당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의 투자 설명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고객사별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2021년 1분기 기준 A사 매출 비중이 무려 72%에 달합니다. 이 A사는 누구냐면 바로 텐센트입니다. 자, 증권신고서에 텐센트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 쪽의 텐센트를 통해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퍼블리싱 매출이 아닙니다. 텐센트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영어로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을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이 텐센트로부터 기술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텐센트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중국에 퍼블리싱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중국 정부의 판호를 획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최근에 펄어비스가 기적적으로 하나 판호를 획득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가 이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보니까 이걸 그냥 버리긴 아깝고 결과적으로는 자체 개발을 한 겁니다. 화평정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게 배틀그라운드를 어차피 모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크래프톤에다가 기술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그런 퍼블리싱 계약과는 다르다.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도 뭐 텐센트가 나중에 입쓱 닫고 그냥 자기가 다 해먹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리스크는 좀 낮은 게 사실상 이 크래프톤의 2대 주주입니다. 자회사인 투자회사를 통해서 크래프톤의 지분을 15.3%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먹튀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크래프톤의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 단일 매출 비중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하나만으로 1분기 96.7%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국내 메이저 게임 4사의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3분기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만.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딘이 초대박이 나버렸죠. 자, 그래서 그냥 1분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단 오딘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즉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이 매출이 82%를 차지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PC랑 모바일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리니지2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7개의 대제, 이게 단일 게임 기준으로는 매출이 가장 크고요.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각 게임사들의 한번 PER을 살펴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랑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45배, 46배,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이유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 대박이 나면서 아예 리레이팅을 받게 됐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판호를 획득하면서 그 부분이 멀티플 상향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멘텀이 없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PR이 예상 실적 기준으로 28배, 넷마블은 36배입니다. 자, 근데 앞서서 이베스트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메이저 게임 4사의 평균 PR, 크래프톤의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살펴본 텐센트와의 그런 애매한 계약 관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매출 비중이 96.7%에 달하는 점. 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메이저 게임사의 평균 PR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 좀 공격적인 것이 아니냐. 보수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낮춰서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시장에서는 과연 이 크래프톤 공모주를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역대 대여급 공모주 대비 크래프톤의 공모 관련 지표,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대여급 공모주의 기준은 뭐냐면 공모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비율, 유통 가능 물량, 의무 보유 확약, 공모가 제출 비율,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비율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얼마나 청약을 할 것인가, 자, 그 인기도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대여급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순위가 하위권인 SK 바이오팜이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수요 예측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발행 주식수 대비 과연 몇 %의 주식이 실제 사고 팔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42%로 솔로엠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의무 보유 확약,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는데 나는 크래프톤 주식을 상당 기간 안 팔 테니까 나한테 물량을 더 많이 달라. 자, 이런 식으로 락업을 건다고 하죠. 그 락업을 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크래프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22.05%입니다. 역대 대여급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공모가 상단 제출 비율인데 수요 예측을 할 때 나는 몇 주를 청약하겠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크래프톤의 공모가 밴드가 있는데 이 공모가 밴드에서 과연 상단이 많은지 아니면 하단이 많은지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에 있죠. 한 82%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크래프톤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더벨에서 7월 30일 날 나온 기사고요. 제목이 크래프톤 장기 투자 기간에 90% 물량을 배정한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비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대여급 공모주에 비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최소 신청 금액이 5억 원이었대요. 그래서 직전 빅딜보다 5배에서 7배 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관 투자자는 아예 청약을 하지 않았다. 자, 반면에 연기금과 국내 2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은 모두 참여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천억 정도를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의 90%를 장기 투자 기간에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해요. 앞서서 유통 가능 물량이 42% 정도였는데 이게 29%에서 32%, 즉 10%포인트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장 후에 코스피 200과 MSCI 지수, 자, 여기에 요건을 충족을 해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패시브 자금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급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청약을 앞두고 긍정적인 기사가 좀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크래프톤이 너무나 고평가돼 있다라는 논란이 여기저기에서 일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좀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크래프톤의 긍정적인 이슈는 맞겠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래프톤 공모가 고평가 논란. 일단 메리츠와 이베스트 두 증권사의 공모가 산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PER 곱하기 예상순이익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일단 PER 같은 경우에는 국내 메이저 게임 4사의 PER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에 리스크가 있었죠. 텐센트와 좀 애매한 계약,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매출 비중이 96.7%에 달하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국내 메이저 게임 4사에 비해서는 좀 PER을 낮게 적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비싸지 않기 위해서는 하반기 기대되는 신작 뉴스테이트, 이 부분이 증권사에서 말하는 대로 그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이 신작이 정말 내가 기대가 된다, 잘 될 것 같다, 기존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크래프톤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맞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난 잘 모르겠다, 부정적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어떠하냐, 즉 기관들은 크래프톤의 공모주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살펴봤을 때 역대 대여급 공모주와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유통 가능 물량, 공모가 상단 제출 비율,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순위가 좀 낮긴 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공모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즉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래프톤으로 크게 먹진 못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은 낮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래프톤이 워낙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나서 워낙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공모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모가를 하회를 한다 라고 한다면 크래프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코스피 200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실제 크래프톤의 청약 결과 그리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